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진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요일은 삼성의 승부수, 이재용이 찜하고 엔비디아가 투자 결정한 이 주식 10월 최소 4배는 더 오를 겁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늘 말하지만 제가 지금 이제 해외에 있다 보니까 시차 때문에 이 방송을 촬영했을 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어제 내용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늘 말하지만 내용 자체는 어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주식들 저는 늘 장기적으로 가는 종목들만 추천드리기 때문에 시간은 크게 상관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보면 알겠지만 최근에 또 소룩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소룩스도 제가 분명히 이 작년 4월 달에 분명히 소개시켜 드렸거든요. 4월이 끝나기 전 무조건 사야 된다 소개시켜 드렸고 소룩스라는 종목이 어떻게 되었다. 뭐 지금도 물론 잘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이 당시에 추천을 여기서 드리고 지금 2,000대 있던 종목이 20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도 5배 이상, 5배 가까이 수익 중인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요. 2배고, 3배고, 10배고 수익이 날 만한 종목들만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만약에 내가 시간이 걸리는 게 싫다, 단기간에 상승한 종목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자, 보면 여기 보면은 회원 전용 동영상이라고 있습니다. 전용 동영상에 참고하시면은 매주 상한가 예상 종목과 함께 매일 단타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제 보면은 이제 스타링크 인터넷이 내년 초에 한국에서 드디어 이제 서비스 전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일단 내년 초라는 거는 뭐 지금 당장 이슈가 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11월, 12월이면 뭐다. 이제 완전 연말로 넘어가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러면은 정말 빨랐을 땐 10월달, 늦어도 11월, 12월쯤부터는 이 스타링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이라든지 스타링크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 스타링크가 지금 이제 강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뭐냐고 하면은 일단 스타링크라는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스페이스 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우리가 스타링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즉 뭐예요? 스페이스 X 자체도 우리나라에 이제 진출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스페이스 X의 진출이 우리나라에 진출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고 하면은 과거에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스페이스 X가 뭐 한다? 한국의 자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제4의 이통사가 되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은 이제 SKT라든지 이제 KT라든지 이제 LG 이 3사가 뭐 하고 있어요? 모든 걸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거의 지금 뭐 말이 공정한 경쟁이지 이건 뭐 그냥 독점 수준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리가 예전부터 야기됐던 게 제4의 이통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최근에는 이 스페이스 X가 아니라 어떤 기업이 이제 이 4 이통사가 될 뻔했느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바로 스테이지 X라고 있죠. 스테이지 X가 사실은 정말로 제4 이통사가 되나마는 이야기를 하고 있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뭐 당연히 되지 않을 거다 뭐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뭐 여기도 나오는 게 반전은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반전이 없을 만큼 스테이지 X 같은 경우는 뭐다? 이 경쟁력이라든지 뭐 아무래도 뭐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보는 게 좋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 반전이 없었던 만큼 스테이지 X가 이 선정이 취소가 되었다라는 건 뭐가 된다? 새로운 4이통사에 대한 또 다른 뭐가 된다? 이 경쟁이 분명히 선점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링크의 진출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또 연결된다? 제4 이통사로도 연결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통신 업계 같은 경우도 뭐라고요? 제4 이통사 카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는 스테이지 X였지만 이걸 날려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반기 묘수는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돌고 돌아 뭐 결국 알뜰폰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 이러다 보면 다시 정부에서도 뭘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 제4 이통사에 대한 이런 선점 이걸 다시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스타링크의 진출은 결국 스페이스 X의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실 스타링크가 우리나라에 진출한다라고 해서 그냥 끝낼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특히나 이 스타링크의 진출 자체가 이런 제사 이통사에도 이제 영향을 끼치겠지만, 또 이제 새로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스타링크라는 거는 이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는 결국에 어떤 이 서비스냐고 하면은 바로 위성통신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요. 정부의 적에도 위성통신 사업 예타통과 한국판 스타링크 초읽기 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쨌든 스타링크가 우리나라에 진출한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인 적에도 위성통신에 대한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보는 게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이 스타링크의 진출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시장은 뒤에도 얘기할 것이고 예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위성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우리가 기지국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전파가 잘 안 통하면 뭐 통화 품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데이터가 안 터지는 거 많이 경험했잖아요. 근데 저궤도 위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 저궤도에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어디 데이터가 뭐 어떤 뭐 기지국이 뭐 어떤 이 뭐 높은 뭐 이런 건물 뭐 지금 제가 해외에 있으면서 예를 들었을 때 뭐 이 그랜드 캐년 뭐 이런 데 갔을 때는 산맥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 사이로는 이 전파가 안 통해요. 안 통하니까 데이터가 아예 끊깁니다. 그런데 이제 저게도 위성통신이라고 하면 이런 게 없다죠. 바로 위에서 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게 없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게도 위성통신이란 거는 예전에 되겠죠. 미래통신 사업에서 필수적인 시스템이고 필수적인 기술일 수밖에 없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스타링크의 진출과 함께 시장에서도 뭐 하기 시작해요? 차세대 통신 주권을 쥐기 위해서는 저궤도 위성 경쟁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저궤도 위성이라는 게 사실 5G보다도 더 필수로 사용되는 것이 어디냐고 하면요. 6G입니다. 6G. 6G 상용화하기 위해선 지상망이라든 저궤도위성 통신망 연결 중요라고 하는데 이 6G라는 거는 이 앞으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AI에 있어서 필수가 되는 게 또 6G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공지능 로봇, AI, 자율주행 차량 막 이런 거를 내가 자율주행만 운행을 하고 있는데 얘가 6G가 자율주행이라는 건 앞으로 IoT라는 건 이 모든 AI가 연결되는 거 삼성의 여러분들 기술, 삼성의 미래 먹거리 시장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초연결입니다. 초연결. 모든 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량도 이 사실상의 이런 이 데이터가 이런 전송이 되었을 때 앞에 신호 전달도 받는 거고요.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6G라는 게 이제 전파가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이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앞에 차량과에도 상호 교류를 할 것이고요. 이 길에 있는 이 신호등이라든지 다양한 것들과 상호 교류를 통해 가지고 운행이 가는 건데 이 갑자기 6G가 이제 이게 끊긴다. 데이터가 끊긴다. 그럼 차가 지금 중간에 그냥 갑자기 멈춰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로봇이 갑자기 배달 가다가 데이터가 끊겨가지고 내가 어디 가야지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갑자기 멈춰버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갈 수도 없는 거고 뭐 갈 수야 있겠죠. 근데 그 지역에 갈 때마다 사람이 5분 대기조 하듯이 5대기조를 할 수도 없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에 있어서는 필수가 뭐가 되냐고 하면요. 6G거든요. 그래서 AI에 있어서 사실상 6G가 제일 필수적인 거고 그 6G를 위해서 필요한 게 사실은 저궤도 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삼성이 뭐라고 해요? 삼성이 과거에도 이제 이 얼라이언스에 참여해가지고 6G가 뭐에 필요하다? AI에 필수다라고 하면서 과거에도 6G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6G의 필수적인 부분, 저궤도 위성장치도 다시 한번 이슈를 받았던 부분이고 지금 시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뭐하고 있다? 아까 굉장히 경쟁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상 한미 중 저궤도 위성통신 경쟁에 본격적으로 지금 이미 돌입한 상태예요.
돌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AI 시장의 성장, 이 AI 시장의 이 미래 먹거리를 하나 찾는다라고 하면은 적외도 위성통신 이거만큼은 여러분들이 포트에 넣어둬야 되는 게 맞다라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도 이런 AI에 있어서 6G가 필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 통신 3사 같은 경우도 5G 투자를 이젠 줄이고 차세대 6G를 키움으로써 AI 시장에 선점하기 위한 집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스타링크가 이 우리나라에 이제 진출하는 시기에 따라서 이런 투자, 6G에 대한 투자라든지 저궤도 위성통신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타링크의 진출이 내년에 예고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 해봐야 돼요? 이 앞으로 다가올 이 글로벌적인 이 6G 시대의 글로벌 경쟁이 이 심화가 되기에 앞서서 관련 수혜주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트에 넣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경쟁 시장이 뭐 심화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까도 삼성이 뭐 투자한다 했던 것만큼 뭐예요? 이재용도 뭐 하겠다. 6G만큼은 과거에 직접 챙기겠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합니까? 6G 이런 이 사업에 있어서 연구 개발에 있어서 직접 뛰어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제일 중요한 사실 6G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인프라 구축입니다. 적에도 위성통신이 뭐 어찌 뭐가 되었던지 많은 분들이 자꾸 통신 서비스에 있어서 뭐 예전에도 뭐 5G, 3G, 뭐 4G 이런 거 올라갈 때마다 자꾸 뭐 KT, 뭐 LG 뭐 이런 근본적인 통신사에 대한 이런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인프라적인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프라 관련되어 있는 아마 이 저궤도 위성 통신에서 6G 관련되어 있는 제일 큰 수혜주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제 인텔리안 테크일 겁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독보적인 기술이에요. 저궤도 안테나 사업자 호평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 과거에도 일론 머스크가 뭐 한다. 적외도 위성. 이 당시 기억날 거예요. 우크라이나랑 이 러시아 전쟁 났을 때 이 일론 머스크가 적외도 위성을 통해 가지고 이 러시아 이런 목표물 지정 같은 거 다 보냈던 거 아마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적외도 위성 관련돼 있는 이 안테나를 단말기 독점 공급한다라고 해가지고 인텔리안 테크가 이슈를 받았던 부분도 있고요. 자, 그래서 사실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이 글로벌 이 A사가 인정한 이제 A사라고 해서 게이트웨이라는 이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한 기술이라고 하면서 위성 통신에 있어서는 너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인정받은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인텔리아 테크를 보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 사실 이 기업을 사겠다고 하면 저는 말리지는 않아요. 자, 보면은 지금 뭐 5만 원대를 크게 깨지 않는다고 하면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기술적인 반등이 과거부터 박스권이었죠. 다만 저는 이 최저가 만 원인데 최대가 지금 거의 10만 원까지 갔으면 이미 10배 오른 자리에서 눌리는 종목을 저는 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사보실 분들은 이 분석을 하시면 좋고요. 저는 이게 아니라 차라리 다른 2등 종목, 오히려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 2등으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좀 드리면은 오히려 엔텔스라는 종목 보다시피 뭐라고 합니까? 과기부가 6G 인프라 기술 개발 과제 선정한다고 해서 6G 관련해 있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차세대 이동통신에 있어서 인프라 개발을 추진한다고 해서 인프라 관련되는 모멘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기술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써 엔테스라는 종목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엔테스 역시도 최근에 보면은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관련해 가지고 내년에 국내 서비스 이제 전망에 강세를 보일 만큼 일단 스타링크 관련주로도 이제 부각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엔테스입니다. 특히나 과거에도 보면 알겠지만 시장에서 뭐라고 해요? 이 보면은 자, 적에도 위성통신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 한다? 이 적에도 위성 기반 통신 서비스 시장 진출로 인해 장비 수요가 증가하는데 인텔리안 테크와 엔텔스 등 관련 기업, 그러니까 인텔리안 테크가 대장이라고 하면 엔텔스가 부대장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엔테스도 충분히 올라가긴 충분한 모멘텀이 있지 않나 생각해보고 있고요.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자리 4,000원대를 빠르게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에서 12,000원에서 15,000원까지 지금이 3,000원대이기 때문에 적어도 4배에서 5배 정도는 올라가기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테스라는 종목 눈여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이 사실은 제일 중요할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뭐 하면 된다? 자, 영상 하나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남겨놓을 겁니다. 링크를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면은 100% 무료로 뭐 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강태공의 이런 이 텔레그램이 들어와지고요. 자, 매수 가격 9,000원까지 과거에도 JMB 찍어드리고 JMB 어떻게 했다? 9천에서 2만 원까지 보시라고 딱 9천에서 2만 원 갔습니다.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 전략 100% 무료로 제시해드리고 있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뭐 한다? 또 내가 단기적인 종목도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주식 강태공이라고 다운받으시면은 100% 무료로 또 이런 식으로 제가 매일같이 매수매도 사인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 업로드해 드리는 이런 단기간 심주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